안녕하세요. 우쿨선아입니다. 오랜만에 강의를 또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강의를 좀 소홀히 한 것은요. 다른 건 아니고요. 일이 바빠서 그렇습니다. 일이 바빠서 개인적으로도 정신을 좀 못 차릴 정도의 그 시간 투입이라고 하죠. 시간 투입을 하고 또 가정적으로도 좀 일이 좀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강의가 좀 진행이 안 됐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강의를 제가 책을 펼쳐놓고 하려고 했는데 이 화면에다가 책을 갖다 붙일 수도 없고 원고를 갖다 붙인다 손치더라도 화면이 좀 작을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에 적합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지금 제가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준비가 되어지면은 강의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주한 것을 조금 줄들거나 그리고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면은요. 이게 되어지면 좀 더 강의를 할 수 있는 텀이 좀 짧고 그리고 자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별강 이전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배관을 분류를 하는데 크게는 용도와 재질로 나눈다 그랬죠. 용도와 재질이죠. 그죠? 용도와 재질인데 이 재질은 뭐 조금 달리 이야기하면 소재 개념이죠. 지난번에는 용도를 했으니까는 그에 이어서 이번에는 재질 관련입니다. 재질 관련이죠. materials 그죠? 이 재질 관련인데요. 자, 재질로 보면요, 우리가 재질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플랜트에 쓰는 재질들은 또 되게 많지만 그 많은 것 중에도 그 다 분류하기도 곤란하지만 플랜트 분야 아닌 조선이라든지 일반 산업 분야에 이런 쪽에도 사용하는 재질 그리고 좀 뭐라 그랬죠? 위생설비, 위생설비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아주 청결을 요하는 그런 그 소재 개발 쪽에 들어가는 관들은 저희들도 좀 또 따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러니까 관에도 많은 재질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다 알지도 못하거니와 또 다 나열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현장에서 쓰이는 그런 것 위주로 제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재질 그 부분은요, 그 책에는 뭐 A03제인데 A02죠. 02의 그 배관의 재질편을 좀 참조를 하시고요. 우리가 배관쟁이라서 배관의 기본 정도를 좀 알아야 될 부분에서 재질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다루었거든요. 그렇지만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베이직 디자인, 그러니까 기본 설계를 해야 될 경우에는 재질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해야 되는 재질 그리고 재질의 특성의 특장점을 잘 찾아내 가지고 잘 이해를 해 가지고 이 배관 설비에 또 접목을 시켜야 되겠죠. 자, 배관을 재질별로 크게 좀 나눠보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주철 있죠, 주철. 주철이 있습니다. 책에는 주철관 적힌데 주철을 재질을 이야기한 거죠. 주철관이라기보다도 그 주철의 재질을 사용하는 관을 주철관이라고 하는데 그 주철관은 우리 많이 보는 수도 쪽에 관련된 설비에 많이 쓰죠. 매슬된 건 쪽. 예. 수도관
사용하는 주철이 있습니다. 뭐 이거 캐스트, 캐스트 아이언이라고 하죠, 그죠? 주철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철로 넘어가죠. 철로 넘어갑니다. 철은 뭡니까? 영어로 페러스라고 그랬죠. 페러스라고 그랬는데, 이 철은요, 한글로 쇠를 말합니다. 쇠. 기호로는 우리 원자 기호, 원소 기호라죠. Fe라고 쓰고, 그쵸. 쇠인데요. 우리가 많이 쓰는 그 탄소강, 그리고 단조강, 뭐 단강이라고도 하고요. 단조강, 그리고 뭐 니켈강, 그 다음에 니켈 크롬강, 뭐 이런 것들, 뭐 스테인리스 강도 뭐 철이긴 한데, 이놈은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철의 함유량이 좀 미미합니다. 미미해서 비철로도 분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철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철들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플랜트든 플랜트가 아니든 간에 산업 전반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그런 건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뭐 니켈강도 이야기하고 했었는데요. 니켈강. 자, 니켈 자체는 철이 아닙니다. 그죠? 비철 금속이 들어가죠. 예. 비철이라는 건 뭘까요? 비철이라는 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철이 아닌데, 뭐, 우리가 말하는 뭐, 납, 뭐, 주석, 아연, 뭐, 수은, 뭐, 텅스텐, 이런, 그런 이름 붙은 것들을 비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건 니켈강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놈은 결과적으로 합금이 되는 겁니다. 합금. 합금이 뭐냐? 합성을 한 금속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얼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비철과 철금속 등이 이제 합성된 그런 합금강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여러 성분을 또 가지고 있죠. 그 중에 예를 들면 니켈을 사용하는 그런 소재를 다뤄봤을 때요. 우리 원자로 있잖아요, 원자로 같은 거 보면은 용기 상부 관통관이라고 합니까? 관통관에 사용하는 니켈 같은 경우는 알로이 600, 650인가? 690, 예. 이런 합금강을 사용을 해요. 뭐 또 다른 파트엔 또 알로이, 다른 재질적 쭉쭉쭉 이야기를 하는데, 원자로 같은 게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데, 이것들은 니켈이 강실을 보이는 이런 강입니다. 니켈이 강실을 보인다 소리는 니켈 함유량이 많다 이 말입니다. 니켈 자체로만 보게 되면은 니켈이 99% 이상의 함유량을 갖고 있어요. 니켈 자체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성분들 있죠. 철 같은 경우에 0.4% 정도, 망간은 0.35% 이하 정도, 이 정도 이렇게 함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니켈강 알로이 600이나 690이 되어버리면 상황이 조금 달라져요. 상황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알로이 600 같은 경우는 니켈의 성분 자체가 강세긴 한데 72% 이상 정도 됩니다. 그래도 엄청 많죠, 그죠? 니켈 자체가. 그리고 이 안에는 크롬도 좀 들어갑니다. 이래 되면 합금강 알로이 600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데, 이놈도 성분적으로 보면은 한 14에서 17% 정도,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철도 Fe 있죠.
FU도 비율이 만만찮게 들어갑니다. 6에서 10%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뭐 규소, 뭐 망간 이런 거 쭉쭉 들어가죠. 근데 미미합니다. 탄소도 있고요. 미미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예를 들면 또 690 같은 경우, 이거는 좀 더 이제 이 600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니켈이 성분이 좀 낮습니다. 그렇지만 낮다 하더라도 뭐 함유량은 상당하죠. 상당한데 그 상당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알로이 690 같은 경우는 한 58% 정도가 니켈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지금 뭐 탄소, 철, 그 다음에 크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함유量높아지죠. 이렇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강이 되어버리면은 합금이 되어버리니까 합금 속에는 철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철금속으로 분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니켈강, 니켈 크롬강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철로 분류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철이 아닌 것은 뭐겠어요? 아닌 것은 그죠? 난이죠, 그죠? 그럼 비철이 됩니다. 비철 돼서 이거는 난 페러스가 되죠. 페러스 영어로. 자, 이 비철 같은 경우는 철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뭐 이야기한 금, 은, 이런 것, 수은, 주석, 니켈, 텅스텐, 그 자체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체의 이름을 비철이라고 합니다. 비철이라고 그러고, 파이프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요, 비철관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비철 파이프로 이야기하면은, 뭐, 동관, 뭐, 아염도금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염도금관 같은 경우는, 이게, 아연이, 지금, 관이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일반 탄소 파이프에, 요 놈을 다른 데에 스테인리스라든지 좀 더 비싼 금속으로 가게 되면은 좋긴 한데 돈이 많이 드니까 요 놈을 안쪽으로나 바깥쪽으로 아연을 이렇게 발라버린 거죠. 그걸 뭐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도금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발라버립니다. 이 마찬가지죠. 관이 이게 둥글게 됐으니까 이게 전체가 이렇게 둘러싸인 거죠. 그래 돼버리니까 아연이 전체를 덮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한 가성비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가성비가 좋은데 뭐가 좋냐면은 이 탄소 파이프보다는 수명을 좀 길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아연 도금관이 이렇게 많이 씁니다. 뭐 그거를 핫디 갈바나이저, 갈바나이저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관들을 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비철이 있어요. 또 다른 비철이 무엇이냐? 뭐 PVC, 그죠? PVC 그리고 뭐 폴리에틸렌, 그 다음에 FRP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책에는 이걸 좀 분류를 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뭐 동관 이런 거 좀 따로 떨어뜨려 놨는데, 왜냐면은 예를 들면 동과 이 PVC 뭐 플라스틱 계통하고는 좀 성질이 많이 좀 확연히 좀 차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분류를 하다 보니까 뭐 폴리에틸렌관, PE관이라고 그러죠. 폴리에틸렌관, 그리고 뭐 FRP, 뭐 GRE도 있습니다. GRE. 나중에 A02 보면은 이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지하기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뭐, 그, 연질, 그, 비닐관이죠. 네. PVC관. 이런 관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비철로 쓰이는, 배관에서 쓰이는 관들. 이야기입니다. 자, 요렇게 일을 하시면은 된다. 자, 배관에는 크게 나누면은 용도와 재질을 분류하는데, 이번에는 재질을 제가 다뤘습니다. 그 재질이 다른 말로 소재라고 이야기했죠. 그 소재가 우리 배관에서 흔히 쓰이는 소재를 위주로 했을 때는 주철 성분이 함유된 것, 그리고 철 성분, 그리고 철 성분 안에도 합금, 네. 다른 성분하고 이렇게 합친 거죠. 합금한 그 강들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비철 종류를 좀 이야기했습니다. 비철 종류를 이야기하면서 비철관도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 이해를 하셔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제가 소프트웨어, 이거 지어졌네. 강의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좀 준비가 되면은 책을 좀 펼쳐놓고 그 책에다가 지금 제가 좀 낙설한 형식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첨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아무래도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좀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책의 내용도 보고 그리고 또 부가적인 설명도 좀 가미할 수 있어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스타트 하는데 도움이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강의를 보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화이팅 합시다.